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과도한 주식 보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금융당국도 진위 파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사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향한 인사검증 책임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과다 보유와 관련해서 네네.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제대로 각종 의혹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본인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네. 게 맞습니다. 대신에 이게 배우자가 다 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고요. 헌법재판관 후보인데 본인의 재산 관리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인 명의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몰랐다. 그런데 그 오모 변호사 배우자입니다. 네. 같은 법조인인데 어제 SNS를 통해서 상당히 이 청문회에서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문제는 도맡아서 했고 이 후보자는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대목이 사실은 일전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그만두면서 부동산 의혹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몰랐고 배우자가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묘하게 겹치면서 국민 여론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전체 재산 42억 원 가운데 35억 원이 주식에 차지한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국민의 눈높이에는 분명히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특이한 있어 경우죠. 보이죠. 특이한 네. 경우죠. 그러니까 재산 네.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어도 재산이 너무 많거나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실소유를 좀 넘어서는 수준이 되거나 하면 이건 바로 이제 투기 의혹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부의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42억 6천만 원이 재산 신고가 돼 있는데 이 중에 35억여 원이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80%가 네. 훨씬 넘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 그렇다면 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투기를 한 것은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당 의원들의 의혹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특정한 주식을 장기적으로 오래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주식 투자라는 사람들의 좀 건전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거나 매입한 시기가 묘하게 그 기업 내부에서 무슨 일이 터질 때다. 주식 거래 정지가 네. 이루어졌다든가 혹은 호재가 있다든가 할 때 어찌 보면 좋게 보면 매우 투자를 잘한 거고요. 나쁘게 보면은 이게 내부 거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도 가능한 수준이어서 이 부분은 지금 여당은 위법하지 않다. 야당 쪽은 수상하다. 네. 근데 결국은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과다 보유했다는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네.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 것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설 모양이니까 네. 이게 검찰 고발이라든지 수사로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이유정 후보자 때와 네. 겹치는 부분인데요. 이유정 후보자도 주식을 매우 절묘하게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비상장 주식에 집중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상장된 이후에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된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조사 의뢰가 돼서 검찰에 고발 요청이 들어가서 기소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상한 정황이 범죄 의혹이 있는 쪽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이제 쉽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모 변호사가 어제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야당은 지금 작전 세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개인 투자 혼자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 기업 측의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세력이 움직인 게 아니고 개인적 판단에 의한 투자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사실은 위법한 수준까지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부 정보를 얻었는지 아닌지 지금 야당은 해당 그 기업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재판에도 관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는 소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확한 내용은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쪽입니다. 네. 청와대 인사 검증 단계에서 주식 과다 보유에 대해서 일정한 해명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맞습니다.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맞습니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 검증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 야당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아니랬던 부분이죠. 지금 이제 여당과 이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대목은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재산 형성, 보유의 내용을 이제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청와대나 이 여당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감춘 재산이 아니라 다 명시하고 공개한 재산인데 이 자체에서 위법한 문제가 없으니 걸러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계속 소환이 네. 되는 상황인데 또 2명 낙마한 장관 후보들 보면 이게 위법의 문제보다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경우에 공직자가 이러해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은 너무 검증이 안일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는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청와대가 좀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걸러낼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은 남는 대목입니다. 네,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뒤에 청와대 설명,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네. 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 약간의 빈틈들이 보이는 건 말이죠. 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게 이 청와대가 이게 위법한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민정과 인사 부분, 인사 라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보다도 사실은 국민 정서에 맞추지 못한다면 이 장차관이라든가 지금 뭐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러한 이 공직, 고위 공직을 맡아야 되는 요직은 리더십과 우리가 영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재산 문제에 있어서 의혹을 가지고 출발하는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정권에 이제 타격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이 지금 좀 안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꼭 야당의 정쟁적인 공세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데도 청와대의 리더십을 좀 바로 세우는데도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크고 작은 실책들이 연결되고 있어서 야당에게 공세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이게 실점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네.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에 있지 말고 여의도 정치로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산에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조국 민정수석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만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해서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네. 차출 뭐 요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차출하겠다, 영입하겠다 뭐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조국 수석이 어떤 뭐 상처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목이 지금 이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모든 수석이라고 하면 수석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이제 돕는 비서관들인데 오히려 청와대가 비서관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거 오히려 야당의 공세는 정치적 공세라고 폄훼할 수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중요한 의견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전재수 부산시당 위원장이 자 내년에 조국 이 수석 영입설을 이야기한 것도 뭔가 청와대와 이 여당 정치권에 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이 있고요. 이건 조금 지켜볼 문제인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 마치신 대통령이 이제 곧 귀국을 네. 하니까 다음 주 중에 뭔가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아마 공식 비공식으로 흘러나올 것으로 관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